주실 텐데 대구 시민들 또 경북도민들 또 멀리 부산에서도 응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의소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그리고 대구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혹시 난리복을 만나가지고 제가 국정을 맡게 되면 우리 김용남 위원장님을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으로 제가 모셔야 될 것 같아요. 탄핵 후 새로운 정치 그리고 대한민국 이런 주제로 오늘 특강을 했는데요. 우리 이제 국민 의례하고 또 대빈 소개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4시 40분쯤 됐는데요. 30분만 가겠습니다. 원래는 한 40-50분 정도 특강을 하고 질의응답하고 조언도 헌법 개정에 대한 제안도 받기로 했는데 그럴 수 없어 간략하게 이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좀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헌재에서 탄핵 심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마지막 심리가 25일에 사흘 뒤에 열리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요. 탄핵될까 안 될까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방통위원장이었던 이진숙 탄핵 심리가 4대4로 기각이 돼서 이번 윤석열 피청구인의 지금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탄핵 안 되고 다시 대통령으로 직무로 복귀하면 어떨까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제가 헌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이 확실하게 인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가 원하던 눈치한테는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특히 우리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조기 대선이 치루어졌을 때 민주개혁 진보진영이 반드시 승리를 해서 국정을 맡아서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는 염려를 참 많이 하실 텐데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나라 이제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명백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3월 중순경쯤 최종 심판길이 잡힐 것 같은데 잡히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아마 8대0 저는 일치로 탄핵이 이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도 있고 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헌법재판관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염려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3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인을 임명하고 이렇게 해서 9명 저는 합의제로 되어 있는데 40의 헌법재판이 지금 임명이 보류되어 있어가지고 8분인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헌법재판관이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기각을 시키려고 해도 헌법재판관하고 같이 일을 하는 헌법연구관들이 일반 공무원으로 치면 고공단이죠. 고위직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기각 사유를 써야 되는데 기각 사유를 쓸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이제 사초가 돼서 자자손손 역사가 내려갈 텐데 이걸 기각을 쓰게 되면 정말 자기 손자 손혼자가 보게 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있을 때 이렇게 엉터리였나 이런 평가를 역사적인 평가가 두려워서도 그렇게 할 수 없다 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탄핵이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이 되고 그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새로 뽑힌 대통령이 제가 볼 때 다시 87체제 헌법 하에 시스템 하에서 국정을 운영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아마 여러분들 저와 똑같은 걱정을 할 텐데요. 87체제가 출범하고 첫 번째 대통령이 되신 분이 알다시피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어쨌든 국회 탄핵소추 의결에 대해서 헌재에 간 사람이 대통령이 3사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기각이 됐고 박근혜 대통령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됐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가 있는데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50의 마지막 대통령이지만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4분이 구속이 되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본인들은 감옥을 안 갔지만 자녀들이 또 감옥을 간 적이 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 서거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87체제 헌법 하에 시스템 하에서 국정을 운영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아마 여러분들 저와 똑같은 걱정을 할 텐데요.
모든 이 87 체제 권력 구조인 5년 단임제 제왕적 대통령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물론 여러 가지 대통령 리더십도 관련이 돼 있겠지만, 제도로 보면 제왕적 5년 단임제 대통령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식 쿠데타에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1112 쿠데타를 일으켜서 80년 전 동안 집권하고 92년에 비로소 YS가 집권했습니다. 군정종식이라는 슬로건 집권을 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굉장히 결단력이 있는 대통령입니다. 알다시피 금융실명제도 전격적으로 도입을 하고, 또 1991년에 기초강력의회를 뽑았지만 산림사를 총괄하는 시장노주부청장, 시도지사는 우리 오천 역사에 처음으로 95년 정확하게 30년 전에 6월 27일에 뽑았는데, 단체장을 김영삼 대통령 결단으로 그게 뽑히게 된 겁니다. 아마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결단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최연소 군수를 하지 못했겠죠. 어쨌든 그렇게 했고, 더 중요한 결단은 군대 내 사조직이었던 하나이를 정말 전격 제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김진영 육군대장, 기무사령관이 서완수 기무사령관이었는데 바로 국가원수로서 바로 전격 해임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 달 이내에 군단장 쓰리셨다를 포함해서 28명의 전격 해임을 시켜서 군이 정말 정치에 개입하는 걸 근원적으로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는 대한민국의 정치에 군인이 개입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정말 경물 같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하면서 이 사람이 선거 때 출마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됐죠. 왕자를 써가지고 나왔잖아요. 이게 군주제가 아니고 민주공화정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자 국민의 가장 제1의 모습인데 스스로 왕이라는 걸 선언한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냥 점쟁이들 무속에 뻔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되고 난 뒤 여소야대를 인정 안 하고 어쨌든 비상대권 계엄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스스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폭을 한 겁니다. 제가 용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너무 야당하고 협치를 안 하고 독선적으로 해서 제가 용산에서 이제 피켓을 만들어서 도저히 3년을 더 기다릴 수가 없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너무 못하니까 온 국민들이 합병이 나가겠다 해서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이고 2026년 지방선거에 동시하고 4년 중인데 분권행 개헌을 하라고 용산에 시위를 하고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고 이런 뒤에 12월 3일날 비상계엄을 하고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87년에 만든 6공화국 헌법이 정말 새로운 4차 산업시대에 안 맞다는 걸 다 여러분들도 직감하고 계시잖아요. 새로운 시대에 맞는 헌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헌법이라는 게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국가 운영의 기본 규범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매우 중요하고 아까 정민철 우리 사회자가 이야기를 대변 소개 동지가 이야기했듯이 헌법 개정만큼 중요한 게 사실은 선거법 개정입니다. 선거법은 법률이지만 그 선거법에 의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300명 국회의원들이 뽑히기 때문에 헌법만큼 선거법은 법률이지만 헌법 수준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왜 선거법을 중대선거구로 국회의원 뽑는 걸 개정해야 되냐면 우리 대구 경북 우리 민주당 동지들이 있지만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 노석수가 25석인데 25대 0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남은 강주 전남부 국회의원 28명입니다. 28대 0입니다. 국회의원. 그리고 구울경은 40명인데 34명이 지금 국민의힘이고 6명 중에 5명 민주당, 진보당 1명 이렇게 34대 6입니다. 그런데 부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 22대 총선에 부산의 지역구 18명인데 18명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얻은 평균 득표율이 45.5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얻는 후보가 54.5입니까? 45.5, 54.5. 그러면 이게 이제 표심 민심이 정확하게 의석수에 반영되는 제도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8석 중에 국민의힘이 10석, 우리가 8석에는 7석을 해야 되는데 18석 중에 전재수 의원 딱 한 석 되고 17대 1이 됐습니다. 경기도는 국회의원이 60석인데
이준석 의원 그 지역만 빼고 6석이 국민의힘이고 이준석 개혁신당 한 석이고 우리 민주당이 경기도 53석인데 경기도 화성 이준석 지역만 빼고 나머지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얻은 득표가 43%가 되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6명밖에 안 됩니다. 53명은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금 표심은 전부 다 사표입니다. 대표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법을 중대선거구로 바꾸면 대구 경북에서 최소한 민주당이 5석은 나올 거고 호남에서 8석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헌이 한 새로운 국가 경영 운영 원리를 규정하는 헌법을 바꾸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만큼 중요한 게 저는 선거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시간도 없는데 사실 김두관의 헌법 개정 제안서를 어제 출간한 따끈따끈한 서적인데 어쨌든 이 내용을 혹시 괜찮으시면 한번 구입하라는 것도 좀 송구스럽긴 한데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대충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한 15가지 정도 핵심을 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한 이현 집정부까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 제안서입니다. 제안서. 제가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는 거고 헌법학자들 그리고 전직 국회의장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국민 전환을 하고 싶어서 그런지 아니면 탄핵 국면을 좀 늦추고 싶어서 그런지 국민의힘에서는 적극적으로 개헌을 하려고 하는데 국회 일당인 우리 당이 지금은 내란 세력을 제압하는 게 가장 우선이지 개헌을 이야기하면 전선이 엎드러져서 좀 그렇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조차도 지금은 내란 세력을 제압하는 게 우선이지 개헌은 좀 지금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기조로 이야기를 하는데 난 뭐 이재명 당대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게 조기 대선이 거의 불가피합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마 뭐 얼마 전에 장돌배기가 장이 쓰는데 뭐 관심 안 가질 수 있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의도를 드러내기도 했고 또 한동훈 전 대표도 그 국민이 먼저단가 그런 제목으로 책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어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맨날 헌법재판소 가서 항의를 하고 뭐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낮에는 그렇게 하고 밤에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당도 사실은 지금 전 시도당이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아직 탄핵이 안 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지만 조기 대선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난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87년을 돌아보면 87년에 4개월 만에 8월 며칠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개헌안이 통과되고 지금 말하는 6087 체제입니다. 그리고 10월 27일 국민투표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에 대선을 했는데 그때 양김이 분열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아마 36% 정도 얻어가지고 당선이 됐죠. 이제 그런 사례는 그때 사례를 보면 4개월 만에 그렇게 했는데 그때 상황은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 당이 마음만 먹으면 적어도 4년 중임제 문건행 개헌 정도는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당이 일당으로서 그렇게 추진을 안 해서 지금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못한다면 대선 후보들이 확실하게 선거 공약을 내걸고 1년 동안 잘 준비를 해서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동시에 붙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먼저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뽑는 걸 제가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이잖아요. 그리고 국방력은 세계 6위, 7위, 수출도 세계 6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K컬처, 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미국이 전후의 질서 속에서 태어난 가장 옥동자입니다. 산업화 민주화를 성공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 됐는데 김대중 정도 대통령이 굉장히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해도 이 국정하기가 힘듭니다. 대한민국 그런 나라입니다. 갈등도 터키만큼 갈등이 많은 나라라잖아요. 분단에 따른 이념 갈등, 세대 갈등, 계급 갈등, 불평등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우리나라 계급 갈등, 역시 이제 지역 갈등까지 포함해서 대한민국은 굉장히 갈등이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 김농락 원장님이 통합이 중요한 과제라고 이야기하는 거 틀림이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대통령이
1인으로 리더십이 기대해서 대한민국 국가를 경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분명.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국방 외교를 총괄하고, 내치는 국회에서 뽑는 총리가 경제부처 임명권을 행정수반에 대해서 국정을 대통령과 총리가 투톱으로 경영하는 방식으로 나는 바꿔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뽑으면 분권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고, 비중이 국회에서 2명을 추천해가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면 조금 덜 하는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장관들이 18명, 19명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장관은 국방, 외교, 통일, 행정안전부, 보건부, 국가인사혁신처, 국정원장, 감사원장, 그리고 외국 대사, 이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 중심제가 돼서 대통령 소속 직속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경제부처를 행정수반인 총리가 하게 되면 지금 대통령 소속 직속위원회가 상당히 이제 총리실로 이전이 될 거고요. 여기에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감사원은 회계원으로 해서 국회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 맞다고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무총리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장관들을 임명하게 되고, 그래서 대통령 국무총리가 거의 대등하게 권력을 분산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상당히 이제 어떤 사안에 대고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약간 갈등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갈등들을 대화하고 타협하고 해결하는 게 정치의 본분입니다. 나는 우리나라 수준이 충분히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꼭 총리를 이제 국회에서 뽑아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국가 예산안을 아예 예산 법률로 헌법에 정해놓자 이랬는데, 작년에 교부세를 중앙정부에서 법적으로 주게 돼 있는데 그냥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기재부에서 그냥 돈을 안 내려줬습니다. 아마 대구광역시나 경북 이런 데는 수백억일 거고요. 기초자치정부에도 아마 많게는 몇백억씩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작년에 시장군수 구청장들이 예산 운영하기 힘들었는데, 예산 법률을 도입하면 반드시 그냥 대구광역시 동구에 얼마를 딱 주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중앙정부 안 줄 수가 없거든요. 그 예산도 법률로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대통령 계엄 선포권을 삭제하자. 어디 지금 비상대권이 있기 때문에 계엄권을 삭제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엄권 삭제하자는 안 되고요. 자, 사형제는 논란인데 사형제 폐지를 헌법에 담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는데, 현재 실질적인 대한민국은 사형제 폐지 국가입니다. 29사람이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인데, 추억이 헌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1919년 임시정부 헌장에서도 폐지했다고 사형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하고, 지금은 이제 성평등, 양성평등 논란이 있는데 그냥 평등으로 좀 헌법을 고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영토 조항도 단서를 달자. 대한민국의 영토는 지금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은 북쪽 전부 우리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데, 이제 한시적으로 통일되기 전까지는 휴전선을 경계해서 영토를 이렇게 하자는 안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우리 영토인데 못 지키는, 지난번에 그 탈북 어민들 살인자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북한에 있는 땅이 실질적인 우리 땅인데 지배력이 없잖아요. 실효적 지배를 못 하잖아요. 북한이 진짜 우리 땅이라고 하면 평양 시민들한테 다 세금을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헌법에는 다 북쪽이 다 우리 땅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좀 고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공화국 원리에 의해서 하는데, 지역 분권에 기반한 자치를 좀 표방하고 보충성 원칙을 좀 적용하자. 보충성은 아시는 분도, 지방자치 가시는 분도 아실 텐데, 원래 모든 권한이 실질적인 생활자치가 이루어지는 시군구가 권한을 갖고, 이 권한을 시군구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대구광역시나 경북도가 갖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대구, 경북에도 좋고 시군구에 좋다는 것만 대구, 경북인 광역지방정부가, 그 권한을 광역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체 국민에 좋다는 건 중앙정부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조선 500년 해방 이후 48년 정부 수립된 이후에 완전 중앙집권적 나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 그 원님이나 행감이나 헬령을 볼 때 다 가족들을 한양에다 이렇게 잡아놓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반란에 가담 못하게 해놨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중앙집권도가 가장 강한 나라 대한민국이거든요.
대한민국 역사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충서 원리가 작동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도 넣었고요.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미국은 아마 현역에서 물러나면 10년 이내 국방부 장관을 못 임명하게 하는, 우리는 육군 참모총장 옷 벗고 바로 국방부 장관도 하고, 아직까지 이제 이 문민 통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방부 장관을 군 출신들이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김용현부터 신원식까지 쓰리섰다 출신하고, 앞에는 사성장군들이 주로 하긴 했는데, 장영달 의원이라고 국회 국방위원회 오래 하신 사선 의원이 있는데, 그분이 나는 노무현 대통령 때 문민 국방부 장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아마 이제 이번 조기 대선에서 승리한 우리 민주당 중심의 정부는 아마 군령권은 합참의장이 갖고 있고, 군정권은 참모총장이 갖고 있고, 군령권은 합참의장이 갖고 있고, 거기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명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을 군을 좀 아는 우리 일반 국회의원들 중에서 군을 잘 아는 국민 인사가 국방부 장관을 하는 게 맞지 않는 것 싶습니다.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 국방부 장관 현역을 면한 지 5년 이내 갱가한 5년을 갱가한 사람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지방정부 권력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아예 선언을 하고 자치권을 기본권 수준으로 선언하는 문제. 한 번도 설치된 적이 없는 국가언론자문회의를 삭제하고 그 대신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국가자문을 하는 문제. 생명권을 비롯한 몇 개의 기본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문제. 그리고 검사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고 검찰공화국을 벗어나자는 문제. 우리 검찰은 세계에서 가장 권한이 많은 거 아시죠? 공소권,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옛날 이야기는 합니다만, 김두관 저는 우리가 언제든지 김두관 국회의원 저는 언제든 우리 마음만 먹으면 잡아다가 감옥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인식하는 게 대한민국의 검사들입니다. 그냥 자기들이 봐주는 사람은 그냥 계속 뭉개는 거고요. 최근에 대통령 경호실 차장, 그 사람이 비아폰을 나눠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밀을 많이 알고 있어서 경찰에서 3번이나 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 3번이나 저 영장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수사본부에서 공수본으로 넘겨서 청구할 거라는 이야기 있는데 그게 집행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기각하는 걸 보면서 우리 검찰하고 내란 세력들하고 상당하게 엄밀한 내란에 동조하거나 공조한 흔적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더라고요. 어쨌든 검찰이 계속해서 그 경호차장하고 본부장이 갖고 있는 비밀이 엄청나게 많은데 계속 구속해서 수사를 못하게 지금 하고 있어서 많이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논쟁이 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어디 방송인가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민주당은 보수 정당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좀 논란이 되었습니다. 제가 8.18 전당대회에서도 우리 민주당 민주진보개혁정당이 승리하려고 그러면 연대하고 연합하고 통합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실제 우리 어제인가 신문을 보니까 대한민국 이념 성향을 분석했던데, 본인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전체 국민 중에 35%,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7%가 이렇게 되고 30몇 프로가 이제 중도입니다. 그래서 대선은 보수가 총집결하고 진보가 총집결해서 싸우기 때문에, 진영으로 싸우기 때문에 중도와 중원을 얻지 못하면 대선에 승리할 수 없어서 김대중 대통령도 DJP 연대를 하고, 더 나아가서 박태준 DJT 연대를 해서 수백력 전국 조사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정몽준 후보가 단일을 했습니다. 하루 전날 깨지긴 했지만, 폐기를 했지만 노상을 비롯한 그때 인터넷에 워낙 전국적으로 참여를 투표를 독려하고 이렇게 해서 극적으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민주당이 중심을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훨씬 더 우크리역을 해야만 대선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홍묘백모론도 지를 잘 잡으면 되지 검은 고양이든 인공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홍보백묘론을 통해서 동서평양 남순 강화해가지고 개혁 개방을 해서 중국을 G2 국가를 끌어올렸잖아요. 그래서 실용을 저도 인정하는데, 당대 아무리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당 대표로 해서 우리 당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문제를 당 대표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우리 당 보수 정당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민주연구원에서 낸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중도 진보 진영이다. 진보 진영을 표방하는 걸로 규정을 했더라. 그런데 이제 한국 유럽 기준을 보면 우리 민주당은 보수 정당 맞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정권 반대 있는 쪽은 그냥 진보로 하고 발갱이로 하고 또 우리 당의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못 얻는 어제를 우리가 주도해가지고 주로 했습니다. 진보 블록이 민노당이나 정의당 이런 쪽 힘이 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당이 보수 정당이라고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중앙위원회나 당무회의나 또 최고위원회 이런 데서 사실은 전문가를 불러서 발제도 좀 하고 이런 절차를 누릅니다. 지금 저쪽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 있는 것도 국무회의 개헌을 하려면 국무회의는 저희 이렇게 의결 절차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요식을 갖추지 않은 부분도 지적하고 있는 그런 점을 내가 비판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약간은 논쟁이 되겠지만 우리 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그리게 해가지고 중도층을 많이 잡아야죠.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2012년에 경쟁을 해가지고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기억납니까? 그 경제민주화라는 김종인 박사를 영입을 해서 경제민주화를 해서 완전 자크력을 해서 중도자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후보가 못 이겼어. 2012년에. 그걸 상기한다면 조기 대선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정말 초창기 계엄을 하고 해제되는 그때는요 7대3이었어요. 70%가 우리 민주당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지금 비슷하잖아요. 탄핵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아마 좀 오만하게 비치거나 또 연속 탄핵을 시키면서 입법 독주한다 이런 또 국민들의 오해와 사실이든 오해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으로 너무 월권하네, 너무 오만하네, 뭐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비슷하게 됐다가 이제 최근에 그래도 이 지금 21세기 개명천지에 계엄을 해서 국회를 침탈하고 이런 1호 당원을 배출한 당에게 차기 정권을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지 최근에 다시 민주당이 크게 마음이 안 들지만 다시 민주당 쪽으로 마음을 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진영이 이 대한민국하고 브라질하고 미국은 본선이 되면 48대 52가 되는 그런 구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예언을 울타리를 크게 치고 예언을 확대해야 우리가 민주 진보 개혁 진영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어려운 지역이지만 대구의 지난 대선을 보니까 대구 시민들은 21% 정도를 주시고 경북도민들이 더 훌륭하시대요. 23%를 주셨다면 그래서 최소한 25% 욕심 같은 한 30% 정도 대구 경북에서 우리 민주당 대선 후보한테 지지를 주면 우리가 국정을 좀 잘할 수 있지 않겠나. 6대4, 7대3 정도로 이기면 저희들이 좀 안정적 국정 운영할 수 있는데 52대 48로 이기면 강화문에 맨날 태극기 부대들 와서 항의하고 이러면 참 국정 잘하기가 참 난감할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서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192석이나 압도적으로 의회 권력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대통령까지 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독재하지 않을 거냐. 저 마음대로 할 건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그런 논리를 피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단칼에 진압이 됩니다. 192석이 되고 우리가 대통령까지 압도적인 여당이잖아요. 내년 지방선거 없으면 백가닥 잘못 마음 걸을 수 있는데 우리가 대통령 딱 1년 뒤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우리 당이 오만하거나 잘못하잖아요. 그럼 우리 국민들 얼마나 지혜로운데요. 서울시장, 경기지사, 대구, 부산 다 그냥 국민의힘을 뽑아줄 거예요. 지방. 그래서 2년마다 총선 끝나고 2년 만에 지방선거 끝나면 2년마다 이렇게 다 그 제도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재연수 국회 분수대했을 때 초대는 3년 했습니다. 그걸 맞추려고 임기를. 그래서 초대 도지사, 시장 노수한 사람들은 다 구청장 한 사람 3년. 나는 2번 해서 이제 7년 한 거고 2기부터 한 사람은 4년, 8년을 했죠.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일당이고 또 대통령 행정 권력까지 맞더라도 저는 정말 국민에게 겸손하게 할 거라고. 약간 농담 같은 이야기인데요. 맨날 요새 이제 보수로 우클릭 한다, 진보로 좌클릭 한다고 이렇게 막 좌클릭, 우클릭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성장하고 좋은 일거리,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업클릭을 해야 돼요. 업클릭 해야 되고,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겸손하게 다가가야 돼요. 다운클릭을 해야 돼요. 우클릭, 좌클릭 이런 건 이제 하지 마시고,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우리는 일자리도 만들고 일거리를 만들어서 좋은 나라가 돼야 되니까 업클릭하고 성장해야 되고,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더 하심 내려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할 이야기는 좀 있는데, 어쨌든 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또 제가 후보 자격으로 또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견례 한다는 셈 치고 이 정도 하시고 질의응답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당원 동지들,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 또 우리 정치인의 우리 경북전문대 동문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님들도 오셨는데, 제가 이제 경북하고 뭐 인연이 있느냐 많이 물어보는데요. 제가 다닐 때는 영주 경상전문대학에 있습니다. 79년도에서 81년까지 다녔는데, 그때는 서울은 남해에서 가려면 버스를 타고, 그 고속버스 타고 하면 6시간 걸리는데, 영주 오면 9시간, 10시간 걸렸습니다. 남해에서 버스를 타고 진주로 가서, 진주에서 대구, 그때는 이제 서부정류장, 북부정류장 있는데, 진주에서 대구로 오면 서부정류장으로 가야 돼요. 서부정류장에 내리면 다시 시내버스 타고 북부정류로 와서 버스 안동, 영주로 가거든요. 9시간, 10시간 걸렸습니다. 그리고 남해로 돌아가려면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학기에는 등록금이 없어서 영주를 갔는데, 그 인연이 그렇게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영주에 한 3번, 4번 가고, 도지사 할 때도 그 영주분들이 제 창원에도 오시기도 하고, 또 영주 전문대학, 지금은 저 교명 경북 전문대학교로 바뀌었는데요. 최초에 제가 군수였고 장관이고 도지사고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2003년에 제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했잖아요. 그때는 모교를 방문해서 이 정도 되는 소나무를 기념 축출했는데, 언제 가보니까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은 경상도 제일 남쪽인 남해에서 제일 북쪽에 대학을 다니고, 국회의원은 제일 남쪽인 남해에서 제일 북쪽 전방 접경 지역인 김포에 가서 국회의원을 했어요. 좀 이렇게 저 스스로를 좀 업그레이드 비유를 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국회의원을 목포에서 못했습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첫 국회의원 해가지고 배지를 달고 갔는데, 오히려 부자부터가 나가고 배지를 못 달고 뒤에 이제 목포에서 첫 국회의원이 됐는데, 저도 김대중 대통령처럼 잘 되면 그 정도 또 막 서사가 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고, 제가 지지율이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 정도 오셨으면 내가 그냥 모래에 책이 나올 텐데, 제 지지율가 그제 보면 2.9% 나왔더라고요. 1%, 2.9%, 1.3% 나오는데, 제 어려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제가 확실하게 돌에 새겨 놓겠습니다. 참새가. 근데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막 부모한테 돈 빌려주고는 돌에 꼭 새겨 놓고, 은혜 엄청 받아 수백만 원 돈 받으면 모래에 새겨놔 다 잊어버립니다. 저도 거의 모래에 새겼다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많이 도와주신 분들, 배려해주신 분들 많은데, 그냥 늘 만날 때마다 송구스럽죠. 하여튼 저도 이제 한갑지라고 철이 들어서, 옛날 2012년에 제가 대선에 출마할 때는 제가 꼭 후보가 되고 제 중심으로 막 구조를 짜고 이랬는데, 저도 이제 한갑지라고 철이 들어서 우리 민주당이 승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승리하는데 그 깃발을 내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니 하진 않지만, 그럼 김두관 후보는 조금 더 공부하고 좀 더 내공이 쌓여야 돼서 좀 뒤에 하라 그러면, 옛날에 좀 했던 소리 마시오, 내가 하기 싫어 이럴 텐데, 이제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마음을 너그럽게 먹으니까 스텝도 안 꼬이고 좀 잘 되고, 욕심을 내고 그럼 스텝이 보이잖아요. 제가 조금 뭐 인정해 주든 안 해주든 제가 조금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쁘게 봐주시고, 우리 민주진보개혁 진영이 승리를 해서, 대통령은 진영 논리를 싸우기 때문에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대통령께서 자기를 선택하는 절반의 국민도, 그럼 자기 지지하는 절반의 국민만 할 겁니다. 그럼 대통령 당선되는 분은 자기를 선택하지 않은 절반의 국민을 잘 모시고 가겠다 말은 해. 근데 실천을 잘 안 해. 그런 거 해보시죠. 근데 이번에 이제 조기 대선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면 정말 진을 논리로 싸우는 게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어요. 대구 경북은 아마 홍준표 후보가 될지 오세훈이 될지 모르지만
그 후보 엄청 도울 거예요, 대구 시민들. 그런데 그럼 우리 당 후보를 안 찍지만 대통령 우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안 찍어도 대구 경북을 잘 안고 모시고 가야 돼요. 제가 군수 때 박이태 의원이 출전한 사람 내가 꺾었잖아요. 그리고 국민회를 하면 뭐 한 2만 명이 모이는데 그냥 뭐 제가 뭐 주부인 나를 찍어 압니까? 합수를 하면 우리 지지자가 나중에 그럽니다. 아니 군수님 저 사람은 저쪽 후보 찍은 사람이 뭐가 이렇게 반갑다고 악수하냐고 막 내보고 비판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군수가 되면 다 국민들 모시고 가야 되고 대통령 국민을 안고 가야죠. 이제 그런 성숙한 문화가 정치 문화가 자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데 저도 기여해보고 이제 새로운 좋은 나라를 운영하려면 그래도 헌법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옷을 갈아입고 가야 되거든요. 그 내용들의 제안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여튼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설 지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월사년 새해에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유가 있는 주식 김부장 전